안녕하십니까, 연율입니다. 설 연휴 잘 쉬고 계십니까? 이제 명절이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너무 지금 사실은 좀 5일 연휴인데 어디 돌아다니기가 참 그러니까 조금 지겨운 면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미크론 이것 때문에 지금 전국에 10,000명 이상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하는데 참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하여튼 설 연휴 잘 지내시고, 오늘은 주간 시사뉴스 22번째 시간입니다. 22번째 시간인데, 우선적으로 부산에 이제 코로나 지금 상황이 아주 심각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작년께만 해도 전국에서 한 200~300명 확진자가 나온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했었는데, 지금은 부산이 지금 이틀 연속 800명입니다. 800명이고 오미크론이 235명이다. 그래서 885명 오늘 발생했다. 28일입니다. 발생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참 심각합니다. 이거 심각하고, 기장군 요양원 두 곳에 신규 감염이 집단 발병됐고, 또 80대 한 명이 확진자가 한 명이 사망을 해가지고 누적이 370명이다. 그렇게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또 엄청나게 또 이 감염력이 빠르다고 합니다. 빨라가지고 벌써 지금 우리나라의 50% 이상, 감염자의 50% 이상이 지금 오미크론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이제 감기 수순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중앙방역당국에서는 2월 되면 10,000명이 아니라 50,000명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과연 이래가지고 어떻게 나돌아 다닐 것인가, 식당이나 가겠느냐, 지하철, 버스 어떻게 탈 것인가 하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많이 되는데, 지금 더 심각한 것은, 의유한 것은, 이게 지금 해운대구청의 지금 집단 감염 문제입니다. 감염 경로도 오리무중이고, 구청에 지금 직원들이 감염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게 완전히 구청이 미는 업무가 마비된 그런 상황입니다. 현대구청 보면, 통계에 보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명이 추가로 나와가지고 거의 지금 몇 명입니까? 확진자 3명 발생이 15일 날 있었는데, 주말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지난주에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직원 26명, 가족 10명 등 총 36명이 지금 확진됐고, 그 중에 직원 102명이 자가 격리 중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해운대구청 직원이 1,400명인데 모두 이제 전수조사를 했는데, 이건 진짜, 이 관공서에서 이렇게 놔버리면 민은 어떻게 봅니까? 해운대구청에는 이제 구의회가 있는 3층을 제외한 1층, 2층, 4층, 5층에서 모두 확진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확인된 부서만 이제 8개 부서에서 나왔다라는데, 이게 이제 직원들 간에 이제 접촉에서 이제 광범위하게 내부 감염이 진행된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완전히 민원 업무가 마비가 된 겁니다. 저도 사실은 해운대구청에 일이 있는데, 지금 겁이 나서 가질 못하겠어요. 이게 너무 당황스럽다. 아니, 구청, 완전히 해운대구청이면 부산에서 제일 큰 구청인데, 이게 직원들이 이렇게 감염되니까 102명이 그냥 격리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고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러니까 참 이게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이게 너무 일이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전부 다 조심하고 마스크 꼭 쓰고, 첫째는 우리가 이제 자가 방역에 힘써야 됩니다. 첫째는 식당 같은 데 가지 말고, 저녁에 모임 갖지 말고, 집에서 밥 먹고, 친구 만나지 말고, 그냥 수도승 같은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참, 우리 이번 설의 가장 큰 고비라고 하니까, 하여튼 설에 이동하시더라도 정말 조심해서, 감염 안 되게 그렇게 좀 하도록 합시다. 두 번째는 이제 동백전 이야기입니다. 부산의 지역화폐가 동백전입니다. 동백전인데, 그걸 이제 부산시에서 이제 운영사를
처음으로 3년 장기 계획을 하겠다. 그래서 예상 발행이 3조 6,400억 정도로 하는데, 이거를 이제 뭐 서비스도 계속 넣어가지고, 뭐 택시 배달 플랫폼이도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금 물건 사면 이제 페이백으로 좀 주는 게 있는데, 그 외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지역화폐로 하겠다. 이래가지고, 운영 대행 사업자 선정에 들어갔습니다. 입찰 공고를 하고 이제 다음 달, 선정을 하는데, 오늘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3년을 이제 사업자를 선정을 합니다. 야, 이거 뭐 보통 아니죠. 사업이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큰 사업이고, 거기에 보면 이제 사업기간 예상 발행액은 3조 6,400억. 이 가운데 0.1%인 36억 4천만 원이 사업비로, 이제 소요가 됩니다. 소요가 되는데, 이 동백전은 사실은 이제 뭐, 완전히 이제 관광상품권, 택시, 호출, 골목 상권, 활성화, 골목 특화, 카드, 공공배달 앱, 뭐, 그 다음에 뭐, 동백전, 환불, 환전, 카드 발급비, 뭐, 모든 걸 지금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순 결제 플랫폼이 아니라, 완전히 이게 뭔가 영역을 본격적으로 지역화폐로서의 어떤 그런, 그걸 하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입찰한 업체가 한 서너 개 됩니다. 경합을 하고 있는데,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게 BNK 부산은행입니다. 부산은행은 이번 처음입니다만은 동백전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모두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부산은행 우리 지역은행이니까 참 좋은 그 제안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 부산에서 운영하는 업체는 사실은 뭐 지금 코나 아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동백전 지금 운영 대행을 하고 있죠. 대행을 하고 있고, 부산뿐만 아니고 경기, 인천, 경북, 경남,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화폐를 지금 운영 경험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 코나 아이가 지금 또 부산 지역 상공인들하고 또 서비스를 많이 주겠다. 이래서 지금 또 경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한 컨소시엄, 뭐 신한은행에서 추진하는 이 지역화폐인데 서울시를 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KT가 동백전 최초 운영 대행사였습니다. 3년 전에 하기 전에 최초 운영 대행사인 KT도 이번에 지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다 좋은 업체들이고 하니까 부산 지역화폐는 부산 지역은행이 맡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순전히 그건 제 생각입니다. 제가 부산은행을 뭐 편든다기보다는, 그래도 이 부산의 수익이, 예산이 타 지역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부산에서 다시 떨어지는 것. 부산은행에서 수익금이 생기면 다시 부산에 지금 그대로 놔두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한다는 의미, 그리고 이제 부산 지역의 어떤 그런 특성을 살피면 부산은행에서 이 대응을 맡는 게 저는 좋겠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부산은행 가자. 저는 이제 구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용호동 그 5,6도 트램입니다. 5,6도 트램은 사실은 뭐 되겠나, 될까 안 될까 하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성대학 입구에서 2기대 입구로 들어가는 2기대 그 용호종 하수종말 처리장 입구까지인데, 거기가 지금 차선이 좁습니다. 좁는데 가운데에 트램을 집어넣어버리면 이게 버스 차선이 줄어들기 때문에 과연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지역민의 우려가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하수종말 처리장 기지, 거기 보면 거기에 이제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을 이제 이 5,6도선 트램의 어떤 그 주차장으로 쓰고, 그 기지 대체 주차장을 이제 착공을 하는 그런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뭐 시작을 한다고 봐야죠. 시작을 하는데, 사실은 여기에 뭐 처음에는 뭐 돈이 지금 한 400억 정도 드는데 시에서 부담을 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가 논란이 많았는데, 결국 이번에 국가에서 이제 부담을 일부 하고 시에서 부담을 하기로, 그 6대4로 지금 분담하기로 국토부하고 협의가 끝났다고 합니다. 끝났는데, 이 용호사회복지관 옆에 있는 면적, 거기 정말 처리장 안에 면적이 한 2,600평방미터,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한 500평 됩니까?
하여튼 뭐 그렇게 대체조선을 만들어가지고 쓰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여튼 거기 이 지상 트램이 생기면, 오륙도선이 생기면, 뭐 어쨌든 간에 뭐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용호동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 버스 밖에는 아무 그 접근 수단이 없습니다. 거기에도 지금 보면 만 세대가 넘는 LG 메트로시티, 뭐 용호동 자이 아파트, 그 다음에 뭐 W 이런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가서가 있는데 버스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아주 그런 지역인데 이 트램이 생기면 뭐 편리하긴 편리하겠죠. 편리할 예정인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거기는 이제 대연 용소 삼거리에서 용호동 2대 입구까지 길이가 1.9km, 정거장이 5개입니다. 5개고 결국 이제 그 뒤에는 이제 SK 그 5, 6도 SK 뷰 아파트까지 이제 5.1km 연장한다 이러는데 그래서 이 기존의 어떤 교통난하고 이 트램하고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는 북구청 이야기입니다. 부산 북구청.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몇 번 웃었는데 이게 지금 북구청에 지금 구청장하고 구의회 의장이 다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고 사실은 뭐 이 부산 북구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두 분이 정명희 구청장하고 시의회 의장 이름이 뭐죠? 하여튼 이 두 분이 지금 다 출마를 합니다. 어디? 사기구청장 선거에. 그러다 보니까 같은 당에서 지금 이렇게 뭐 경합을 벌이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인데 지금 김 의장의 이름이 봅시다. 이 김명석 북구의회 의장이네요. 제가 이거 구의회 의장 이름까지 다 외우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정명희 구청장이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연말에 11월 달에 있었는데 거기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당연히 이제 그건 참석해서 구청장이 구의원 질의에 답변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참석을 안 했다 이래가지고 구의회가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를 했어요. 그 제가 한번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영희 구청장이 아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과태료 부과한 건을 새로 제의해달라. 그러니까 새로 그건 뭐 부과 규정이 없다, 절차도 문제고 다 문제가 돼 있다. 그러니까 이게 법령 위반 소지가 있으니까 새로 제의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의회에서 구의회에서 다시 이제 행안부에 질의를 한 겁니다. 질의를 하니까 세부 절차 없어도 가능하다. 그건 뭐 세부 절차 없어도 그거는 자체에서 의회에서 그렇게 결의를 할 수 있다 이랬는데 이 정명희 그 북구청장은 과태료를 거부했습니다. 거부를 하고 지금 뭐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 결국 이제 이 지역 선거가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지역구청장 선거. 그러니까 이게 서로 눈치 싸움을 한다 이때 있는데 그 와중에 지금 정명희 북구청장이 김명석 북구의장을 두고 택시기사 노조 출신의 저항력자라고 표현했습니다. 학력도 낮은 사람이 뭐 그렇게 까부느냐, 뭐 그렇게 비하를 한 거죠. 참, 이 정명희 구청장은 부산 약대를 나온 약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고학력자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청장이 북구 덕천동 식당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명석 의장을 그냥 막 뭐라 그럽니까? 저항력자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사실은 왜냐하면 감정이 상했을 거니까요. 구청장이 같이 해야 되고 하는데 과태료 부과하고 뭐 상당히 좀 자기를 괴롭히고 하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 회장이 한 말이 그 말입니다. 노조 출신으로 택시 기사하다가 우리 당에 들어왔다. 내가 알기로는 참 저항력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김 의장은 사실은 국민학교를 졸업한 뒤 검정고시로 중고교 과정을 마쳤습니다. 1999년 한국방송통신대학 무역학과에 입학해가지고 부산대학 행정학과 행정학 석사 과정도 밟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노조 활동, 택시기사로 일했는데
이 학벌만 보면 뭐 정청장보다 결코 못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 이게 무슨 애도 아니고 뭐 이렇게 다투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데 오는 6월달에 열리는 지방선거에 다 출마 예정입니다. 출마 예정이니까 이제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싸우고 있고 이제 김명수 의장이 사실은 뭐 먼저 공격을 했죠. 행정사무감사 출석에 불응했다고 과태료를 부과했고 거기서 이제 14명 의원 중에 10명이 찬성을 하고 3명이 반대를 했다 이러는데 뭐 이래 되니까 이제 사실은 이렇게 과태료 주도를 하니까 정부청장이 과태료를 못 나겠다 그러고 기자들 만난 자리에서 그 불쾌감 드러낸 겁니다. 참 하여튼 이 모양이 안 좋은데 뭐 이런 북구청의 이런 해프닝이 국민들한테는 피해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은 4건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 대통령 선거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있어서 지역 이슈가 크게 부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지만은 설 연휴 지나면 또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정치 판세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특정 당에 대한 지지를 하고 어떤 특정으로 비난하는 이야기를 조금 하면 저한테 항의 전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자제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가 지금 여론조사에서 앞서가고 있고 홍준표 의원도 지금 윤석열 캠프에 상임 공무원으로 합류를 하고 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조금 세력을 얻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선거는 깨봐야 됩니다. 깨봐야 되고 하니까 31일 날 갖는 양자 토론 그걸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현명한 선택으로 대한민국 발전을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분을 뽑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 오미크론 코로나 창궐하고 있는 이 엄중한 시기에 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건강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